아니. 봅시다. 자, 565번의 문제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A랑 B 두 수가 모두 0이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찾으래요. A, B는 실수고요. 자, 이제 이 조건 P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두 진리집합이 모두 어때야 된다는 거? 같아요. 그치. 서로 같은 상등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죠? 자, 그럼 두 집합이 서로 같도록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1번을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자, 실수 A, B에 대해서니까 니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0이 되려면 자명이 얘는 A랑 B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둘 다 그치. 동시에 0일 수밖에 없다. 그럼 1번은 단연 이 A, B가 모두 0이란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인 거니까 그럼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개의 진리 집합이 같다는 말은 둘이 서로 해의 집합이 똑같다는 거고 그러면 결과가 똑같다는 말은 둘의 표현이 서로 어떤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동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이번에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0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네. 1번에서 분명히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묶어내면 실수 제곱 전체가 0돼야 된다. 실수가 모두 0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이것도 무슨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묶자는 얘기의 느낌이다. 그쵸? 그럼 지금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서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플러스 몇 분의 몇 B제곱이라니까? 4분의 1. 그렇죠. 그럼 4분의 1B제곱이라니까 한 번 더하고 빼면서 자 절반 제곱 더하고 빼면서 얘는 A 마이너스 2분의 1B의 전체 제곱에다가 4분의 3B제곱의 합이 남는 거니까 자 이게 빵 된다 그러면 이것도 실수 제곱이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서 빵빵이 되려면 A는 몇 분의 몇에? 2분의 1B에 그럼 4분의 3B제곱이 0 되면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으니? 0일 수밖에 없으니 B 자리에 0 넣으면 A랑 B가 모조리 얼마 된다 다시? 0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니은도 2번도 맞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뭐야 뭐 하면서 많이 했지? 이 2차식? 절대. 그렇지. 절대 부등식 하면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반드시 0보다 어떤 값? 크거나 그렇지. 같은 값이다라는 것은 나중에 절대 부등식 하면서 또 상식적인 얘기로 가져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필요한 것들 묶어내는 거 이제 연습되어 있어야 된다. 구조를 좀 봐야 된다. 하나 놓으시고. 자, 3번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빵입니다. 자, 절대값도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실수의 성질이 있으니 여기서도 A는 0, B도 0일 수밖에 없어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 자, 4번 5번도 봅시다. 4번에 A 플러스 BI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가 현재 실수예요. 자, 양변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 복소수 뭐라고 부른다? 그치, 상등이고 실수 조건이 있다면 이 A가 반드시 실수부고요. 여기는 이 B라는 값이 무슨 부니까? 허수부니까 양변의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A도 0, 반드시 B도 얼마? 0이 되어야 한다. 그치?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허수부가 0이고 실수부가 0이었어. 허수부가 0이고 왜 실수부가 0 돼야지? 그렇게 등식이 0은 허수부가 0이고 실수부가 0일 수가. 얘가 0 플러스 영화이라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얻어낸 결론이잖아. 그럼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런 표현에서 A랑 B가 실수라는 전제가 있을 때 왜 반드시 A가 B는 꼭 0이 되어야 할까? 수학적 허수가 실수에 A랑 B가 0이어야지만 성립하는.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A는 마이너스 BI, A는 마이너스 BI인데, 그렇죠? A는 무조건 실수고 A는 무조건 좌변이 실수고요, 그렇죠? I가 없어져야 되니까 음. B가 0이. 그렇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는 실수고 실수에다가 뭐가 곱해진 형태인데 허수가 곱해진 형태인데 그렇지. 실수랑 허수를 곱해서 실수가 된다고? 그러려면 이 허수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수 곱하기 허수가 실수가 되려면 이 앞에 곱해진 실수가 없던 값이어야 하는 거냐? 0이어야 하므로. 그러므로 여기는 실수가 얼마일 수밖에?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이 됐었던 거다. 그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복소수 상등뿐만 아니라 무리수 상등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치? 무리수 상등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또 어떤 게 필요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A 플러스 B 루트 M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0인데 자 A와 B는 무슨 수인지 모르겠고 루트 M은 무리수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 있을 때 A랑 B가 무조건 0이라고
그러지는 못하겠다, 그치? 자, 무리수에 대한 상등이 정리가 되려면 우리가 복소수 상등할 때 분명히 이 A는 현재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으로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I에서는 이 B 부분은 허수를 나타내는 부분에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복소수를 관찰하는데 우리가 실수랑 허수로 나뉘려면 A, B가 무슨 수여야 된다? 반드시 실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B가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I가 된다 치면 I 곱하기 I 하면 BI는 I 제곱되면서 무슨 일이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허수분을 담당할 수가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쵸? 그럼 얘도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배워야 하지 않을까? 자, 여기 있는 그럼 이 무리수 표현은 앞쪽에 있는 숫자가 유리수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고 뒤에 있는 숫자 B는 무슨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무리수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A는 무리수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B도 무리수가 되면 안 되겠죠. 왜? 루트 A 곱하기 루트 M은 뭐가 돼버리니까 M이라는 유리수의 형태의 식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수 상등에 대한 조건을 얘기할 거면 자 반드시 A와 B가 일단 루트는 무리수로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A와 B가 무슨 수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치 유리수라는 전제가 이렇게 있어야 너네 유리수 부분은 얘가 0 플러스 0 루트 M 꼴이다 생각하면서 A는 0, B는 0, B는 0이라고 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거기 5번을 보면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A, B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슨 수로 표현되어 있을까? 그치 실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네. 그럼 이런 게 가능하지 않냐 이거야. B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루트 M인 것도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레가 있기 때문에 발레가 아니라 얘는 00 말고도 다른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있는 이 A, B가 모두 0이라는 것과는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인 거야. 필요충분이 되려면 A, B가 무슨 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유리수. 그치.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서로 필충 조건이 되겠지. 알아듣겠어? 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괜찮아. 자, 그럼 뒤쪽으로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복소수 상등에 대한 무리수 상등도 그런 조건과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574번입니다. (574번에) 자,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만들어 놓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P랑 Q랑 R이라는 일단 진리집합은 자, 모조리 다 다른 집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번 P 합집합에 지금 Q 차집합 P가 P를 만족시킨다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구해보래요. 자, 어떤 조건 관계를 얘기하니까 PQ는 서로 무슨 관계가 분명히 성립할 거야? 포함 관계 성립할 거야. 그럼 얘들아, 너네 둘이 포함 관계 성립할 수 있는 구조는 Q가 누구를 포함하거나 P를 포함하거나 P가 무엇인 거? Q를 포함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사안을 가정을 해놓고 나서 이 집합의 영상 결과가 무엇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봐도 되긴 해. 그치? 예. 근데 그거는 거꾸로 푸는 느낌이니까 자, 원래 맥락대로 갑시다. 어떤 집합 두 개를 합집합했는데 P가 남았네. 그 말은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는 뜻이야? 그치, P가 맞아요. Q차집합 P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관계의 그 벤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쉽게 그리기 힘드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PQ가 가지는 일반적인 관계의 그래프를 생각해놓고 영역을 만든 다음에 어떤 영역이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야. 자, 여기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하면 P는 몇 번 영역이 되고 1, 2가 되고 Q 차집합 P는 몇 번이 돼요? 그치, 3번이 되는 거지. 그럼 네가 미를 포함하려면 P가 3을 가질 일은 없잖아. 네. 그 말인즉슨 이 3이 무슨 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라서 그치, 공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라서 그럼 Q가 지금 여기 3이라는 부분이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네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즉슨 Q는 반드시 어디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도 P에는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P가 Q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P가 Q를 포함하는 관계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다.
못하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들다면 거꾸로 그냥 해석했을 때 얘가 만약에 Q가 P를 포함한다면 충분히였을 거야. 그런데 내가 QP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Q 차집합 P는 지금 여기에 1번, 2번으로 만든다 치면 바깥에 3번까지 만들었을 때 Q 차집합 P는 몇 번이 되는 거고요? 2번 2번이 되는 거고 P는 그대로 몇 번이 되는 거니까 1번 1번이 되는 거니까 1번과 2번을 합집합했는데 P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얘가 그럼 1 된다는 말은 2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죠. 그럼 2번이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 그럼 P랑 Q가 서로 어떻다는 표현이 되고요? 같다는 표현이 되니까 뭐야? 이렇게 하면 P는 충분히 좀 보이네. P랑 Q랑 달라야 되는 똑똑해. 그치. 그래. 그래서 답이 여러 개인가? 고민하고 있었어. P랑 Q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으니까. 달라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요 관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2번이 공집합이 되려면 PQ가 같다는 표현이 되는데, 이건 조건의 모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락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훨씬 그림에 맞긴 하다. 그쵸? 이제 거꾸로 풀면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자, 2번은 P 합집합의 Q 차집합 P의 전체 여집합이 자, U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P는 Q이기 위한 다시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다. 얘도 그냥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네. PQ의 일반적인 모양을 그리고요. U를 잡아놓고 1, 2, 3, 4 전체 명령 만든 다음에 P는 몇 번 몇 번? 1, 2번. 그럼 Q 차집합 P는 3번이었다는 거죠? 네 3번의 여집합이니까 1, 2, 4 1, 2, 4번을 얘기하는데 너네 둘이 합집합인데 전체 집합이라고? 그럼 이것도 몇 번이 없다는 얘기일까? 3번이 없다는 얘기가 그치? 3번이 그럼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는 어떤 얘기라서? 같은 얘기라서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Q가 그치 Q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무슨 조건? Q 조건이다. 자 이렇게 자 마지막 거 R 차집합 P 합집합 P 차집합 Q가 공집합. 아니 기본적으로 합집합 하겠다는 건 도태겠다는 건데 합집합을 했는데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고? 둘다 그치. 그 말인즉슨 둘 다 공집합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럼 R 차집합 P가 공집합이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모조리 지을 수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P가 R을 P 그렇죠. P가 R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되고 얘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그렇죠. Q가 P를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QPR의 포함함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돼. 자 그럼 그 상황에서 R은 Q이기 위한 띵띵 조건이다. R은 Q이기 위한 충분히 그치 포함하면 성립하니까 충분 조건이 되겠죠. 컷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치 그래서 1, 2번이 조금 난해한 해석이고 3번은 좀 무난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577번으로 갑시다. 왜 진도 나가기가 애매하네. 오, 단축 수업 단축 수업 같은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응? 아니 그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진도를 나가면 명제의 증명을 꼼꼼하게 다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진도를 안 나가면 다음 시간에 그렇지. 그리고 또 안경 컴퓨터 다음 시간에 또 단원 종합 풀이하고 나면 또 진도 못 나가고 그렇지. 그럼 또 맨날 명제하다가 시험 치러 들어간다. 괜찮아. 명제만 풀어가지고 30점 하면 되잖아. 중간고사 점수 많이 받아놨죠. 큰일 난다. 빠질 때도 좀 하겠습니다. 577번. 자, 4개의 조건 PQRS가 있었어요. 자, 그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바로 하자. 아예 적자. 그래도 한번 적어서 보여줘야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보다는 무슨 조건의 구조가?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의 구조가 편하다라고 얘기했고 명제로 바로 봅시다. P면 Q이라는 뭐죠 그러면? 참. 참. 자 여기서 뭐이면 뭐에다가? 그렇지. R이면 Q에다가 참고 얘는 또 자리 바꾸면서 그치 S이면 R에다가 다시 충분 S. Q이면 S에다가 참이 되겠다. 그쵸? 자 꼬리 물리는 거 바로바로 물려볼까? 일단 RS SR RQ S에서 출발 R에서 다시 Q로 가고 Q는 다시 어디로? S. 무슨 일이고 S랑 S 사이에 RQ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고? 도와한다. 자, 삼각문법이니까 이거 Q 잠깐 가려도 되죠? R은 S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S는 R을 포함해야 되니까 R과 S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 그치? 이해했어요? 네. 그럼 얘를 그냥 S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네. 네. 그럼 다시 Q는 S를 포함하고 S는 또 다시 Q에 포함되니까 Q도 다 어떻다? S. S다. 다 S. S다. 그러면 라지 R이랑 라지 S랑 라지 Q는 어떤 상태고? 같은 상태. 같은 상태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꼬리 물기는 다 썼고요. 꼬리 물기 안 쓴 게 P면 Q에다가 있으니까 Q가 그대로 누구를 포함한다? P를 포함한다. 그러면 Q랑 R이랑 S가 다 같은 집단인 상태에서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 벤 다이어그램은 QRS 다 그려놓고 다시 그 안에 P만 그려놓고 자 아래쪽에 있는 조건들 판정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네. P면 S,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충분 조건 기억 맞고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 맞고요. S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 다 맞는 얘기다 그치? 끝!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명제의 증명으로 들어갈 테니까 교재에 명제의 증명 파트를 오십시오. 많이 보세요. 궁금하시면 다녀오세요. 저번에 1차 쳤죠 윤준아. 네. 이거 2차 치자. 어렵다고. 쉽진 않아. 기본 시험지 줄까? 그럼 공부가 안 될 거 같아. 궁금하긴 하네. 그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력 쓰고 너네 직전 대비 자료는 다시 집합을 어렵게 해서 어렵게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시험에 나올 만한 그 위주로 수업을 해서 허수량 이렇게 대단한지 그치 직함이랑 도형이 이름을 또 같이 엮어서 하나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자 자리 잡으시고 괜찮아 승리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명제를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그 논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밝혀주는 과정이다. 그치? 보통 거짓임을 밝힐 때는 뭘 적어줘도 됩니다. 갈래를 적어줘도 되는데 그치? 우리가 이제 그 일반화된 내용도 충분히 거짓임을 반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된 증명들을 연습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증명이라는 것과 간접 증명이 있어요. 자,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주어진 논제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로 증명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것들 한번 본 적 있는데 자, A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고요. 그 다음에 B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예를 들어 1이래요. 그때 그럼 A, B를 곱한 값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자, 이런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는 사실 너무나도 많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곱해봤더니 안 되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그치 증명이 될 수 없으니 이런 관계들을 이제 일반화해서 A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고요. 3K 플러스 2라고 두면 되고 K는 0 이상의 정수,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B는 3n 플러스 1이라 두면서 n은 0 이상의 마찬가지로 정수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다, 그치? 자, 이렇게 A와 B의 모양을 잡게 되면 A, B를 곱한 값은 자, 3K 플러스 2랑 3n 플러스 1을 곱한 값이 되는 거니까 자, 얘를 전개해버리면 9nk에 플러스 3k 플러스 6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누구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네. 그치? 그럼 뭐로 묶자는 얘기가 되면서 맞아, 3으로 묶자는 얘기가 되면서 3nk 플러스 k 플러스 2n이 묶이게 되고 남는 숫자는 얼마? 2가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 그치? 그럼 얘는 나머지가 반드시 얼마의 숫자니까? 2인 숫자니까 주어진 문제는 무엇이다? 거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명제는 쌤이 이 주어진 기본 명제를 변형을 시켜서 증명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증명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무슨 증명이란다? 직접 증명이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명제를 그대로 두고 증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사실 증명 방법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쓸 거냐면 대우를 쓰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귀류법이라는 걸 보는 거야. 자, 저번 시간에 대우를 쓰는 관계들을 한번 좀 연습을 했는데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n제곱이라는 숫자가 3의 배수이면 이해배수로 가자. n제곱이 자연수에 대해서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이다. 사실은 n제곱이 2의 배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그럼 n제곱을 2k 플러스 2k라고 그냥 두면서 k는 1 이상의 자연수다. 이렇게 둔다고 쳤을 때 얘를 통해서 n이 2의 배수인 걸 밝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 n은 루트 몇 k가 되니까? 2k가 되니까. 그럼 k가 다시 2가 되면 자연수 1, 2, 3을 들어갔을 때 무조건 2의 배수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형태일 때는 그치, 나는 문자식이 그 각각이 가지는 식의 모양이 정해져야 분명히 그 식으로 결합되거나 아니면 변형된 식, 조작된 식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니 제곱에 대한 모양을 정해줄 게 아니라 그냥 n의 모양을 정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고. 그럼 이런 형태일 때는 이 주어진 명제를 증명할 때 뭘 쓰는 게 편하겠다? 대우를 쓰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대우를 써봅시다. 대우를 쓰면요. n이 2의 배수가 그치,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그렇죠, n제곱이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럼 n이 2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n이 홀수라는 얘기니까 n을 몇 k 플러스? 그렇죠. 그럼 k는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잡아준다 치면 자, 이런 상태로 n제곱은 그대로 정리하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니까 얘 이거 묶었을 때 다 묶인다 안 묶인다? 안 묶이고 남는다. 그럼 2의 배수 아니라는 말이 참이 되겠죠. 이게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뭐가 됩니까? 참이 된다. 이게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귀류법은 뭐였냐면 우리가 증명법들은 그 논리적인 순서와 형태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귀류법은 뭐였었냐면 결론을 뭐 해가지고 그렇지, 부정을 해서 가정의 무엇을 찾아내는 것? 모순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가 있다 쳐봅시다. 창욱쌤의 키는 증명을 할 거예요, 이제 182cm다. 자, 이게 사실은 무엇인 명제지? 참인 명제지, 그치?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결론을 일단 뭐 해보냐면 부정해봐요. 결론을 부정해보면 창욱쌤의 키는 몇 cm가 아니다? 그치, 182cm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재보니까
일단은 차원생 멀리서 봤는데 졸라 커 보여. 아, 큰일 났지. 왜 없는데? 그래가지고 쌤 자는 동안에 몰래 줄잘 들고 가지고 슉 재어본 거야. 0.1cm 오차도 없이 딱 182cm가 측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나의 가정에 뭐가 생겼지? 기침 존나 크게 하네.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182cm가 나온 거지. 그럼 차은생 키가 182cm가 아니다라는 말에 뭐가 생깁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이 모순이 생긴 명제는 분명히 뭐냐면 거짓이 만들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명제가 부정되어서 거짓이 나왔으니 기존에 있던 명제는 뭘 수밖에 없다?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증명이 됐죠 이제. 네? 다녀오세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기류법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결론을 부정을 해봅시다. 여기 결론을 부정해보면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은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봤던 거야. 자,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봤더니 그럼 n이 2의 배수가 아니라고? 그럼 n 자리에 2k 플러스 뭐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서 k는 0 이상의 정수라고 잡아주면 너를 제곱해보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니까 현재 얘는 당연히 누구의 배수가 아니에요? 2의 배수가 아닌 상태죠. 그치? 그러니까 가정에 뭐가 생겼고? 모순이 생겼단 말이야. 그냥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이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분명히 거짓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기존에 있던 명제가 뭐라는 얘기를 하니까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증명한 게 뭐다? 귀류법이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귀류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아닌데? 아직 부등식 증명 남았어. 근데 민준이랑 눈치 어떡해? 너 나가라. 자, 그럼 이런 명제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사실 귀유법 쓰는 거 몇 개 딱 그냥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뭐 얼마나 어려운 증명을 내는 지들이. 그치? 거기서 거기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참여해요, 어디서요? 참여 이제 증명해 볼 겁니다. 자,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쌤 제가 제곱해가지고 2가 되는 숫자를 비슷한 숫자를 계속 찾아봤어요. 1.1 제곱하니까 1.25. 너무 작아요. 1.2 제곱에서 1.44 되고요. 너무 작아요. 1.3 제곱에서 1.69 되고요. 1.4 제곱에서 1.96 되고. 그럼 2.5 제곱하면 뭡니까? 2.25 되니까 그 사이에 뭔가 제곱이 2되는 숫자가 있겠구나 하면서 막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 1.42 제곱하고 1.42 제곱하고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또 얘가 1. 얼마 나오고 얘가 2. 얼마 나오니까 그럼 나는 또다시 1.41과 1.42 사이에 어떤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열심히 증명하다가 죽었습니다.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치. 생이 다하기 전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형태에 대해서 자, 무슨 법을 써본다? 기류법을 써본다. 결론을 부정해 볼까요? 루트 있는 무리수이다. 그렇지. 무리수가 아니다. 그 말은 무리수이다가 있고.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는 무슨 수분의 무슨 수? 기하분수를 나타내고. 그렇지. 기하분수에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기하분수라는 분모 분자에 있는 숫자가 반드시 무수지? 그렇지. 정수인 형태고 얘가 서로서인 정수 구조를 나타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렇다면 루트 2가 이렇게 n분의 n 꼴에 유리수로 표현된다고 하면 제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 어쨌든 n은 현재 정수니까 m을 집어넘기면 루트 2는 뭐가 되는 거고? n 되는 거고 양변은 뭐 해봅니까? 제곱해봅니다. 자, 무리수 보기 싫으니까 2m 제곱 n 제곱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돼. 2 곱하기 정수의 제곱이니까 어쨌든 2 곱하기 자연수 형태라서 얘는 반드시 누구의 배수?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n 제곱이 누구의 배수라는 게 밝혀져요. 2의 배수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럼 우리 아까 n 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무슨 배수라고 증명했으니까 2의 배수라고 증명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자, n 제곱이 2의 배수이면 n
n도 반드시 2의 배수로 정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n이 2의 배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n을 몇 k꼴로? 2k꼴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k는 자연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n자리 2k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쓱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관계식에다가. 그럼 2m제곱은 제곱하면서 몇 k제곱 되겠습니까? 그렇죠. 4k제곱 되고 결론적으로 n제곱은 다시 몇 k제곱? 2k제곱. 논리구조가 비슷하고 자리만 뒤바뀌었죠. 후변은 다시 누구의 배수니까? 2의 배수 되니까 n제곱도 누구의 배수? 2의 배수인 게 나오네. 그렇다면 n도 누구의 배수니까? 2의 배수니까 분자 분모에 전부 다 누구의 배수가 들어가니? 2의 배수가 들어가니 얘는 가정에서 mn이 무슨 수라는 게? 그렇지. 서로라는 것에 대한 조건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니까 결론이 부정된 명제는 무엇이다라고 밝혀지는 거고 거짓이다가 밝혀지게 되는 거고 그럼 기존에 있던 이 명제는 무엇이다? 3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기류법의 예시다.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는 시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알고 있어야 사함수, 해도수를 구식을 하고 살겠죠. 자, 그렇다면 부등식을 봅시다. 있겠죠. 있어. 다 있어. 납출 교과서로 교과서죠. 아하하하. 자, 부등식 증명으로 갈게요. 쇼츠공도 이상한 거 왔어? 아, 그치. 거기 이상한 거 많아. 루트 2의 5제곱 플러스 루트 2의 3제곱 플러스 루트 2랑 루트 2랑 루트 2의 3제곱분 중에 대제곱분 중에 적어도 하나는 우리 수익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뭐야 그거? 그런 게 있어? 소개로 없는데? 몰라 그 뭐지 뭐 수리문제 문제 푸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삑삑 하다가 1분 지나서 다 안 풀어줬어. 그럼 다음 계속 그럼 다음 곡에서 보게 만드는 거네. 아 이게 풀 영상 있는데 보기 싫어서 안 봤어. 잘했어. 자, 284쪽으로 와서 부등식 증명을 봅니다. 자, 이렇게 논제를 증명했으니까 우리가 다룬 논제 중에는 부등식이나 방정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보다는 그리고 무슨 식이 당연히 어려워? 부등식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 부등식들을 증명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건데 부등식은 일단 첫 번째 드는 기본적인 생각이 양쪽에 있는 수의 무엇을 비교하기 위해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즉 얘는 대소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부등식을 증명하겠다는 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겠다는 거고 그럼 그 크기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왜? 빼서 양이 쓰면 무슨 뜻이야? A가 그렇죠.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빼서 0이면 A랑 B랑 같다. 그렇죠.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빼서 0보다 작으면 A가 어. B보다 작다. 그렇죠.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건 중학교 때부터 해왔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증명을 쭉쭉쭉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랑 (4AB라는 식이랑 크기 비교를 하고 있대. 자, 그냥 딱 봤을 땐 누가 크고 작은지 몰라.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긴 한데 그래서 이 A라는 식으로 얘를 잡고 B라는 식으로 얘를 잡고 나서 이걸 한번 뭐 해보자. A. 빼보자. 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버린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A 마이너스 B에 뭐가 되는 거고? 제곱이 되고 실수 제곱은 항상 0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A가 B보다는 어떤 수치보다 크거나 항상 같은 값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반드시 등호 관계의 성립은 적어줘야 된다고. 그럼 얘는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B가 그치 0이 되니까 A와 B가 어떤 값일 때? 같은 값일 때 그치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뭘 해나가자? 증명을 해나가자는 게 부등식의 증명 파트다.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의 증명 파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한 그 실수의 성질들을 우리가 요약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짧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거기에 일단 교재에 나와 있어요. 284쪽에 1번 박스 안에 실수와 부등식의 기본 성질, 실수와 부등식에서의 기본 성질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체크할 만한 거 좀 체크를 해주면 1번 당연한 얘기고 2번 당연한 얘기고 3번 당연한 얘기고 4번 당연한 얘기고 자 중요한 거 4번 체크 동그라미 치시고 4번 네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6번도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 됐나요? 284쪽에 뭐야 거기 특강이야? 아니야 284쪽 284쪽 자, 뭐 우리가 일단은 당연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하면 그 실수 성질에 따라서 지금부터 어떤 실수의 A제곱은 항상 연구가 어떤 값이다? 하나 같은 값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등식에서다 그치? A와 B는 서로 어떤 값이 된다? 같으면서 얼마나 된다? 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치? 자 그럼 이렇게도 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인 게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쵸? 0보다 작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얘랑 얘는 사실 이제 어떤 표현인 거야? 같은 표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성은 전부 다 A, B가 동시에 0이라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등식뿐만 아니라 무슨 식에서도 부등식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B의 전체 제곱이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0보다 작을 일은 없으니까 그럼 같은 일만 있으니 이 또한 A와 B가 서로 어떻다는 표현? 같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해석을 한다라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근데 자 여기다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실수 제곱이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기호가 있어요. 무슨 값? 절대값. 절대값 A가 0보다 크거나 항상 같기 때문에 이 제곱 대신에 무슨 값들이 들어가도 절대값들이 들어가도 해석은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적읍시다.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어요. 작은 경우는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그러면 A랑 B는 모조리 얼마다? 0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이해했니?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에서 자 저기는 저건 좀 애매하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은 제곱한 거랑 그냥 제곱이랑 똑같은 값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자주 많이 쓰는 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절대값 A랑 같으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수 있으면 오른쪽도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바꾸어 앞으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 빨리 변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배? 2배의 절대값? x-2야. 그치? 개수가 양수인 형태로 바꾼 게 훨씬 편하니까 마이너스 2에 절대값을 씌워서 묶어냈다는 느낌인 거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 실수 성질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대조 비교하는 방식들을 얘기를 하러 갈 겁니다. 됐죠? 그렇다면 두 번째 대조 비교를 보자.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차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제곱함수의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것부터 한번 알아보라고 할까? 만약에 A랑 B가 모조리 양수인 상태라면 A제곱과 B제곱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해보세요. 지금 첫 번째는 A랑 B가 둘 다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밑에 거는 둘 다 음수일 때 규칙성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대소관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일단 되는 거 먼저 해봅시다. 둘 중에 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빼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대소 비교하는 거고 무슨 분해 해가지고 그렇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둘 다 양수니까 A 더하기 B가 무슨 수? 양수. A 마이너스 B도 A가 B보다 크니까 무슨 수? 양수. 그럼 얘는 0보다
큰 양수. 그럼 a제곱이 b제곱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한 값에 대한 대소 비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둘 다 양수일 때는 반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양수라면 a제곱, a가 b가 모두 양수라면 양수이고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이면 우리가 얘를 이제 기본 문제로 하나 정리를 할 건데, 자 넘겨서 정리를 하면 되면 두 수를 대수 비교를 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분명히 0보다 어떻다는 거? 크다라고 들 수 있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랑 a 플러스 b를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커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뭐다? 둘 다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분수다. 양수다. 그 말인 즉슨 a 마이너스 b는 분수가 되어야 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a가 b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수의 곱가 같은 양수인 상태라면 제곱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 알맹이에 있는 수의 크기를 비교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된 거다, 그쵸? 그렇다면 이제 둘 다 무슨 수일 때도 본 거고 음수일 때도 본 거고, 그럼 둘 다 음수라면요,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대수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빼버리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는 무슨 수고? 음수가 되고 a에서 b를 뺀 값은 지금 그치, b가 좀 더 큰 수가 되는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 음수가 돼요. 그럼 얘는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a제곱이 b제곱보다 어떻다는 결론이? 크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 눈떠라. 분명히 음수일 때는 b가 좀 더 큰 수였는데 제곱하게 되면 대소관계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그냥 예시로 따지면 되죠. 마삼이랑 마일 중에 누가 큽니까? 마일입니다. 제곱하면 9가 더 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음수끼리는 제곱하면 부동호의 대소관계가 뒤집힌다. 이런 생각인 거고. 태훈이? 네. 자, 그렇다면 얘도 이렇게 이제 일반화할 수 있지 않을까?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관계인데 a와 b가 모조리 음수라면 a와 b의 대수 비교는 자리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근데 둘 다 음수인 건 할 필요가 보통 없어. 왜? 음수면 양변에 뭘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대소 비교를 보통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 자 이게 이렇게 큰 걸 증명하래. 누가 띨띨하게 이렇게 하니? 양변에 뭘 곱해가지고 y를 곱해서 결국에는 b가 누구보다 여기가 큰지를 증명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 둘 다 음수인 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도 증명은 할 수 있고, 어쨌건 간에 우리는 그래서 두 수가 모조리 무슨 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제곱의 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해서 두 수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지금 대수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여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던 거고, a제곱이 b제곱보다 너무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a가 b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는 그냥 생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잘 안 쓰는 건데, 두 수의 b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자, b는 같을 때는 a랑 b가 똑같은 값이면 두 수의 b는 얼마가 될까? 1. 지금 1 기준을 생각하면 되고, 얘도 그럼 둘 다 부호가 같을 때만 얘기할 거야. b도 a,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가지고 대입한다고요. 그럼 이런 생각이네. a분의 b가 1보다 크대.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야? A가 B보다 b가 a보다 그치 크다는 해서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a분의 b가 1보다 작대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A가 그렇죠.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진분수고 가분수가 되면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무슨 인수가 생길 때 많이 쓰냐면 공통인수가 생길 때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그냥 b 쓰는 것만 간단히 하나 보여주고, 제곱의 차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다음 시간에 좀 하자, 알겠죠? 예. 다음 주 토요일에도 우리만 만나요. 아, 현수쌤 못 본다 해주도 그렇지. 울지 마. 자, 아니야. 자, a 루트에 a-1과 a-1에 곱하기 루트 a의 대수비교를 알아요. 물론 제곱의 차이 이용해도 되고 그냥 차이 이용해도 되고, 하지만 b를 이용해도 괜찮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생각을 해보자. A는 현재 1보다는 어떤 상태고? 큰 상태고. 여기 공통인수가 많다는 게 좀 눈에 보입니까? 그쵸? 그럼 이런 상태라면 지금 얘를 라지 A라고 얘를 라지 B라고 뒀을 때 둘 다 양수인 것도 자명한가요? 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게 확인이 됩니다. 나눠보자. A분의 B로 해보자. 그럼 A분의 B는 A 루트 A-1분의 A-1루트 A니까 핫 약분되면 분모에는 루트 A A가 남고 분자에는 루트 A 마이너스 그쵸 루트 A-1이 남겠죠. 그럼 이제 얘가 얼마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돼. 근데 얘는 루트에 A분의 1 마이너스 뭐래? 1 마이너스 뭐분의 1이니까 A분의 A분의 1이 되니까 1에다가 어쨌든 어떤 숫자를 빼고 있어. 0. 얼마를 빼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1보다 어떤 값이 돼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네가 1보다 작으니까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야. A가 B보다 그치? A가 B보다는 큰 수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냥 이럴 때만 보통 쓰지 막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놓고 다음 시간에 제곱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공부해 봅시다.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뒷시간에